senator. They don't call Super Tuesday for nothing. And I will be watching. Who would I like to win? Anybody. I'll take anybody I have to. That's the way it's going to work. Doesn't matter. 민주당 경선 최대 승부처 슈퍼 화요일 선거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투표가 시행된 14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다시금 민주당의 유력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이 폭풍처럼 몰아쳤다고 표현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슈퍼 화요일 결과와 향후 미국 대선의 향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엘라베마 등 남부를 휩쓸고 매사추세츠와 미네소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남부는 전통적으로 흑인 유권자와 보수적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 바이든 캠프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지역은 급진 정책을 내세우는 버니 샌더스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바이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승리 연설 중간에 갑자기 동물 권익 보호 시위대가 난입해 잠깐 소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인구 규모 2위인 텍사스에서도 혼전 끝에 최종 승자로 올라섰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와 서부의 콜로라도, 유타에서 1위를 차지했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하며 실속을 챙겼는데요. 이 때문에 샌더스가 바이든에게 밀리긴 했지만 패배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You cannot beat Trump with the same old kind of politics. What we need is a new politics that brings working class people into our political movement. 또 다른 진보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에서도 3위로 밀리며 결국 5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경선에 참여한 다크호스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특별행정구역인 미국령 사모아 한 곳에서만 승리했는데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광고 비용으로 5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별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역시 중도 하차했습니다. I've always believed that defeating Donald Trump starts with uniting behind the candidate with the best shot to do it. And after yesterday's vote, it is clear that candidate is my friend and a great American, Joe Biden. 한편 한 달 전만 해도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하위권으로 처지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던 바이든 후보가 지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슈퍼 화요일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주당 중도와 보수의 연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며칠 전 하차한 두 후보,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시아 상원 의원의 영향이 컸는데요. 두 사람은 슈퍼 화요일 직전 경선 캠페인을 중단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죠. 중도 성향의 부티지지와 클로버셔를 지지했던 민주당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급진 좌익 성향의 버니 샌더스 의원보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컸는데요. 이번 슈퍼 화요일 선거에서 부티지지와 클로버셔 후보를 지지하던 보수 및 온건파의 표심이 비슷한 중도 성향의 바이든 후보에게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클로버시아 의원의 고향인 미네소타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손을 들어줬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반 샌더스 합종 연횡이 본격화됐다는 의미인데요.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부할 정도로 급진적 좌익 성향의 샌더스 의원으로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힘들 뿐 아니라 잘못하면 상하원 선거마저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내에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일찌감치 경선을 포기한 베토 오로크 전 하원 의원과 해리 리드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도 최근 며칠 사이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꽤나 선전하던 부티지지와 클로버셔 후보가 다소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를 결정한 배경에도 샌더스가 최종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필패한다는 진영 차원의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f we spend the next 4 months dividing our party and going at each other, we will spend the next 4 years watching Donald Trump tear apart this country. 어찌됐든 그 결과
초반에 우세했던 샌더스 의원은 대의원 수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뒤쫓는 처지가 됐습니다. 또 슈퍼 화요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최종 후보로 지명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의원의 수가 그만큼 많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확실한 공화당과 달리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민주당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선출되는 민주당 대의원은 총 1,357명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절반인 1,991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에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등이 슈퍼 화요일 승리를 원동력 삼아 최종 당선까지 승승장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결과를 아주 여유 있게 지켜보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조한 성적을 낸 워런과 블룸버그 후보를 향해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확고한 양강 구도가 들어서고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까지 모든 주의 경선 결과가 하나하나 중요해져 두 후보가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